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각 보육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택돌봄, 육아 도우미가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고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간제 육아 도우미를 집에 오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택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할 때는 고용하기 전에 먼저 이 후보자의 배경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육아 도우미 일을 어느 정도 해왔는지, 이전 5년, 그게 안 된다면 가능한 한 긴 기간 동안의 업무 경험에 대해서 문서화된 어떤 그런 경험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훈육이라든지 일정 설정, 먹이기, 달래기, 놀이 제공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육아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 부모의 철학과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돌볼 때 물론 이제 낮에는 그분이 돌보지만 저녁 때는 이제 부모가 돌봐야 되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혼동이 오게 되겠죠?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철학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육아 도우미가 아이가 과도하게 울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사고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낮잠을 자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럴 때의 어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서로 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일치를 시켜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지냈다라는 거를 보고를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서면으로 된 걸 받을지, 아니면은 그냥 구두로 보고를 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보고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택 육아 도우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추천받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 애를 봐준 육아 도우미인데 이분 참 좋다 라는 분을 추천받으면 그만큼 좋은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가장 이제 손쉽게 잘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이게 이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맘카페를 통해서 이제 좀 수소문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도 있습니다. 육아 도우미를 보내주는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으니까 그 광고를 참고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 육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육아 도우미를 알선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혜택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도우미를 선택한 후에는 그냥 덜렁 맡기는 게 아니라 같이 지내보는 거죠.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육아 도우미가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거를 좀 같이 지켜보면서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이 육아 도우미가 돌봤을 때 아이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아이가 잘 지내는지, 이걸 이제 관찰하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재택 돌봄의 장점은 우선 아이가 자기 집에 있으니까 친숙한 환경에 머물게 되고 개별적인 보살핌과 관심을 받게 되니까 엄마가 키우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 섞여 있질 않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병에 걸렸을 때, 또는 다른 아이들이 어떤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일을 쉬고 들어와서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한다든지 추가적인 어떤 백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육아 돌보미가 아픈 아이도 같이 이렇게 돌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육아 도우미들은 가사 도우미 일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집안일까지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비용 산정을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 적절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가사 도우미까지 해주는 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죠. 단점도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거니까 어떤 임금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제한이 있잖아요. 어느 업체에 고용돼서 할 때보다 이런 혜택이 덜하기 때문에 육아 도우미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주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이라든지 사회보장이라든지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입주 육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같이 지내야 되니까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육아 도우미하고 성격적으로도 잘 맞아서 같이 있는 동안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괜찮은데 성격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는 잘 돌보는데 난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좀 뭔가 거북하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아 도우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이하고 단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감시를 하거나 어떻게 아이를 돌보는지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도우미가 보고하는 거로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CCTV를 이제 설치해 놓는 분도 있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CCTV에서 뭐 육아 도우미의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또 발견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크죠. 이 육아 도우미가 정말 우리 아이를 성심성의껏 잘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 도우미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육아 도우미의 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휴가를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백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백업 도움을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부모가 그 백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육아 도우미가 어떤 뭐 아동 발달이라든지 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응급처치, 뭐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모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수업을 받게 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외출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고 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딴 볼일을 보러 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육아도우미에게 이제 뭐 교통편을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차를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대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